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카포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붕어형 채널에서 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카푸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썰은 제가 그동안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겪었던 이야기를 경험담 삼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썰의 주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한 버스, 1.5톤 이하 화물차, 포터, 스타이스팬, 다마스 등 이외의 픽업 트럭들, 렉스턴, 코란도 스포츠, 무서, 포드 F150, 콜로라도 등이 왜 지정차로 위반을 자주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이며, 이 차량들이 지정차로제를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차로제란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시행되는 차로제며, 차종별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별을 해서 차종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로제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승합 및 화물차 과태료 6만원, 벌점 각 10점씩 부과가 됩니다. 편도 2차로 이하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주행차로로 간단히 구별되는 반면, 1차로는 단순 앞지르기를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앞지르기가 끝난 후 주행차로인 2차로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됩니다. 편도 3차로 이상 광폭형 고속도로부터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별이 되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소형차량,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형차량 및 특수, 조속차량으로 구별이 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 및 12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중소형 승합 주행차로, 대형차 앞지르기 차로, 3차로 대형차, 버스 포함 35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주행차로, 편도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승용차 및 12인승 이상 30인승 이하 중소형 승합차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 주행차로, 3차로 35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추월차로, 4차로 35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주행차로 및 저속차량 주행차로, 이외에 경부 고속도로 같은 경우 5차로 가변차로가 포함되어 있고, 버스 전용차로 시행 시 1차로 버스 전용, 2차로부터가 6인 이하 탑승 상태인 12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및 승용차 앞지르기 차로가 되겠습니다.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실시해야만 하는 이유. 1. 추월 목적이 아닌 주요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속 및 조속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앞지르기 위반 사고 방지. 2. 35인 이상 대형버스 및 화물차들의 상위차로 점거로 인한 승용차들의 시야 확보의 어려움 방지 및 대형차로로 인한 칼치기 사고 및 대형사고 방지. 3. 긴급 자동차의 빠르고 신속한 긴급 출동 가능. 4. 낙하물 사고 방지. 대형버스,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SUV형 픽업 트랙이 지정차로 위반에 자주 적발이 되는 이유. 1. 대형 화물차 대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 대형 화물차의 경우 기본 스피드 리밋이 시속 88에서 90km에 묶인 반면, 고속버스는 승합차 리밋인 시속 110km로 설정되어 있고, SUV형 픽업 트럭 및 1.5톤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똑같이 리밋이 똑같기 때문에 화물차와 똑같이 주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하위차로 앞지르기 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시 사고로 처벌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정차로 위반 신고가 워낙 많은 데다가
대형 화물차들이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거나 아니면 화물차들이 대놓고 상해 차로를 점거하는 원인 때문에 고속버스와 1.5톤 이하 소형 승합차들이 무리하게 하위 차도로 칼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위 차도로 앞지르기 시도 중 대형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또한 대형 화물차들의 차후가 워낙 높아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적은 지정차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 중인 승용차와의 추돌사고 방지 목적. 대형 버스나 소형 트럭을 운전할 시 앞차가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운전이 미숙한 승용차가 있을 경우 안전거리 두고 그 승용차가 다른 차도로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FM대로 가는 건데, 이게 저속주행을 두고 주행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추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눈치껏 보았다가 1차로에 승용차가 없으시 몰래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다 하는데, 간혹 운이 없으면 조속 승용차가 블랙박스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속으로 다니는 승용차 대부분이 높은 확률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량이 많습니다. 4.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 버스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정해진 스케줄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버스 트럭이 일반 승용차들한테 도로에서 욕먹는 차들 중 하나인데, 그래도 바쁜 만큼 교통법규는 지키면서 가야 제 지갑도 지킬 수 있겠죠. 끝으로 승합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의 경험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11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12인승에 해당됩니다. 중형 승합차 16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솔라티, 벤츠 스프린터, 카운티, 그린시티, BS090에 해당됩니다. 대형 승합차 32인승 이상, 그랜버드, 위버스, FX116, 120 등 고속버스, 일렉시티, 540 등 대형 시내버스. 참고로 경차들마다 케바케지만 솔라티, 스프린터 타시는 분들도 지정차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찰분은 16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에 들어간다고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을 안 해주는 반면, 어떤 경찰은 아예 16인승 이상은 대형 승합차로 포함시켜서 과태료를 띠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참고로 솔라티, 벤츠 스프린터, 롱바디는 일반 승합차가 아닌 대형 승합차, 즉 버스에 해당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영업용 자동차만 표적 삼아서 신고 콘텐츠 찍는 유튜버들도 많다 보니 진짜 조심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들한테 걸리면 애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카포님 적은 거 맞아요? 굉장히 깔끔한데, 원래 카포는 약간 반말투로 약간 껄렁껄렁하게 적는데 이번엔 그런 게 안 보이네. 좋은 내용이네, 좋은 내용. 예, 지정차로제. 사실 이거 잘 모르거든,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왼쪽이 1차로, 오른쪽이 2차로죠. 좌측편이 1, 오른쪽이 2. 그러니까 오른쪽 가면 갈수록 2, 3, 4죠. 맞죠? 사실 저도 도로 교통법규 잘 모릅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이걸 잘 인식하고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고, 고속도로를 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추월 목적 아닌데 가는 차도 있거든요. 많거든, 고속도로 운행하면. 그러니까 추월하려고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 좌측 1차로는 앞지르기 목적으로 할 때만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앞지르기가 아닌데 그냥 중간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차도 있어요. 그 문제 되는 거죠. 왜, 혹시 그분 아세요? 유튜버 분 중에 왜 의사분 있잖아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앞지르기 할 거 아니면, 예, 2차로 빠지라고. 1차로에 계시지 말고.
아, 소형차. 소형차면 일반 승용차 얘기하는 거죠. 일반 승용차. 승용차나 이제 중형 SUV. 굳이 언급하지 말고요. 근데 일반 SUV도 포함되는 거잖아, 맞죠? 일반 SUV도. 그냥 웬만한 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차 다 포함되는 거야. 네. 카니발도 포함되는 거야, 이게. 승용차에. 일반적 모는 차. 소형차라고 해서 뭐 스파크 모니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알고 운전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음. 근데 한 번씩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버스가 한 번씩 있잖아요. 빨리 가려고 1차로 쓰는 건 봤거든요, 예전에. 버스가. 앞에 버스 제끼려고. 그거 좀 위험하죠, 이게. 버스는 이게 가속이 잘 안 붙잖아요, 이게. 버스 리밋이 걸려 있다 보니까. 버스는 아무리 저렇게 2차로 초라하면 좀 위험하겠네. 속도가 안 나니까, 이게. 아니, 근데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어요. 버스 내가 타다가 보면, 버스가 막 여러 대 있잖아. 그러면 빨리 가려고, 버스 이제 있다가, 추월하려고 2차선 갔다가 오는 경우 봤거든요, 이게. 화물도 웬만하면 잘하는데, 화물도 한 번씩 그런 경우 있어요. 화물차가 너무 많으면. 중부 내력 같은데. 중부 내력이 이제 사고 많이 나거든요, 화물차.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날 거야, 제가 알기로는. 뭐,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 나는 것도 있고,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 나는 것도 있는데, 예. 화물 운전이 대부분 그런 거일 겁니다. 좁은 운전 아니면, 이제, 칼치기 하려고 하다가, 예, 빨리 가려고. 큰 차 가면 더 위험하겠네. 사실 승용차 말고는 쓰면 안 되겠다, 이게. 예, 수용차 말고는. 수용차 말고는 아예 쓰면 안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큰 차들은 아예 하면 안 되겠다, 웬만하면. 큰 차는 위험한 게 뭐냐. 특히 화물이 위험한 게, 화물이 짐 싣잖아요. 그러면 핸들들이 말을 안 듣어, 이게. 보통 사고 나는 게 보면, 블랙박스 보면,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 밟아서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차가 휘청거려가지고, 짐이 쏠려가지고, 차가 넘어진다거나, 핸들이 말이 안 들어가지고 박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게.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 사람 많이 타면 사실,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조심해야죠. 그렇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워낙 빠르죠. 그러니까 보면, 화물차는 그냥 천천히 달려. 근데 이제 세단은 슉슉슉슉 달려요. 보통 뭐 고속버스에 120, 130 하는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리밋이 안 걸려서 나쁜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보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 예. 밟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추월할 목적이 없는데 2차로 달린 차가 있거든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것도 몰라서 그렇게 할까 몰라서. 중간에 막 박혀가지고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야. 이거는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이 저소 다니는 분들 이분 스마트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음악 듣는 건 괜찮아. 음악 듣고 라디오 듣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졸리니까. 근데 그 스마트폰 거치대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이건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분명히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장난컨대. 혹시나 제 방송 보면서 운전하지 마세요. 뭐 듣기만 하시는 거 제가 뭘 하지 않을게. 근데 방송을 보면서 하는 건 문제 있어요. 음악도 그렇다고요? 음, 이게 왜 버스 화물차 이렇게 했냐면 그런 거 시간의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예. 시간의 압박 이제 어떤 그런 납기나 도착 시간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특히나 오히려 용달이 심해요. 용달이. 우리 큰 차보다 용달이 심해요. 우리 큰 차들은요 긴급으로 이렇게 운송하는 게 없어요. 예. 큰 차는 막 그런 압박이 들어는데 1톤 용달은 심해요. 1톤은 보통 하루에 두세 발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금이야. 1톤은. 그래서 1톤이 오히려 아까 여기 말했지만 아마 지정차를 위하면 많이 할 거예요. 용달이. 예, 용달이 뻔해. 용달이 보통 하루에 두세 발 해야 되거든요. 용달이 단가가 낮으니까. 화물은 보통 장거리고 우림이 크잖아 이게. 그래서 하루 왕복으로 끝나는데 보통 용달은 한 세 번, 네 번 해야 되니까. 시내발이 하신 분들. 억울하다고요. 근데 용달이 좀 운전을 험하게 하긴 해요. 운전을 험하게. 왜냐하면 용달이 보통 보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뭐 이제 도착 시간이 막 굉장히 촉박합니다. 용달은 거의 다 장거리를 있긴 하지 보통 단거리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폰보고 있거든요. 용달 하신 분들 보면 화물차는 좀 느긋한데 큰 차들은 느긋한데 1톤차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막 안절부절 못해요. 폰 보면서 이거 빨리 잡고 다음 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예, 많이 불어요. 용달은 왜 잡으면 타격이냐? 용달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용달은 용달 만약에 단속되잖아요. 그럼 일당이 반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그 예민할 수밖에 없어. 예. 용달에 사실 화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기름값 떼고나 기름값에 톨비에다가 밥 먹는 것까지 하면 남는 게 많이 없어. 근데 거기에서 단속 한번 끊어버리면 하루 일당 반이 예, 이해는 됩니다. 왜 용달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원래 운전을 좋아한다기보다 용달이 보통 그런 이제 도착 시간 이런 거 있죠. 압박을 많이 받아요. 보통 일반 큰 차 화물차들은 보통 만약에 오후에 실으면 오후에 실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일 아침에 예, 내일 아침 화물 내립니다. 내일 아침에. 근데 화물은 보통 일반 용달은요, 막 이런 거야. 9시에 시잖아요. 그러면 12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가 와요. 보통 용달 하시면 핸즈프리 받거든요. 핸즈프리. 귀에다 꽂아가지고. 블루투스로. 그러니까 핸즈프리 꽂으면 그거잖아요. 귀에다 꽂고 있다가 요거 귀에 딱 딸깍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거든요. 예, 사장님.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좀 빨리 오라고요? 빨리 가고 있는데. 몇 시에 혹시 그 짐 내릴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점심 먹기 전에 그럼 내릴 수 있죠? 그럼 바로 갈게요. 그러니까 특히 용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식사 시간 전에 내리려고. 이게 차이 크거든요, 이게. 예민해. 그러니까 뭐 보통 큰 차 모시는 분들은 예민하지 않은데 작은 차 용달하시면 예민해.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 점심 먹기 전에 짐 떨가지고 내가 다음 거 출발하느냐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가서 이게 짐 빼주냐 이게 차이가 커요. 한 1시간 반에 2시간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못 하거든. 다음 거 하나 못 한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전에 짐 실어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짐 내리고
빨리 내리고 바로 잡고 다음 가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용달이. 그러니까 10분, 20분에 목숨 거는 거야 이게. 그분들은 잘 모르는 거고요. 보통 화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지정차로 다 알죠. 보통 화물 오래 하신 분은 지정차로 위반 잘 안 될 거야 아마. 예, 노하우 있는 분들은. 근데 노하우가 없는 분들 걸리고 초짜들 안 걸리고 보통 고인물 다 10년 넘어가신 분들은 보통 과정 말고는 안 걸립니다. 과정 말고는. 화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과정 가끔씩. 왜냐하면 개근기가 보통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개근이 재수없게 좀 잘못 잡히면 과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 예. 개근대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어도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지정차 위반은 잘 안 걸릴 텐데. 예. 왜냐면 그렇게 무리해서 막 짐을 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차 이제 고장 나고 사고 나면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 용달하신 분들이 그렇게 빡세게 하려는지 이해가 됩니다. 요즘 이런 거 돈 버는 사람들 많나 보네. 요즘 뭐 다 단속하네, 다. 옛날에는 뭐, 그 배달하시면 단속하다가. 예. 다 단속하네, 다. 이 돈이 되니까 맞죠? 또 이런 컨텐츠 인기 많거든, 이게. 뭐 음주운전 차량 단속하고, 예. 배달, 오토바이 단속하고. 예. 단속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걸 무조건 이제 돈벌이용도 쓰다 보니까. 야, 다 단속하네. 이제 레커도 단속하겠다. 레커 단속하겠네. 이 전국민 단속치네, 전국민 단속. 단속으로 돈 버시네, 단속으로. 야. 이제 그런 거 컨텐츠 인기 많겠다. 반려동물 있잖아요. 개목줄 안 채우는 반려동물, 견주 이런 거. 모자이크 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이것도 조회수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즈도 엄청 많거든. 이 반려동 컨텐츠는. 예, 맞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빌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개똥을 쌌는데 안 치운다거나 개가 어떤 기물에 판소했는데 보상 안 한다거나 아니면 공원에서 개 목줄 안 치우고 놔뒀더니 그 강아지가 일반사 물려간다거나 뭐 그런 콘텐츠잖아, 맞죠? 잘못한 게 맞으니까. 하... 점점 빡세지네 이게.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고속도로 운전하시면 지형차절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아시기 바라겠고, 예, 그, 추월할 거 아니면 1차로 이용하지 마시고, 1차로 이용하시면 빨리 추월하고 빠지시고요. 그리고 칼치기 절대 하지 말고, 칼치기. 예. 그리고 운전 중에 절대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예, 운전만 하십시오, 운전만. 뭐, 라디오 듣는 거, 음악 듣는 거 괜찮아. 근데, 막, 운전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자동 사냥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시야 잡히는데 거치대를 딱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눈높이가 맞잖아. 이렇게 견눈질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유튜브 좀 몇 개 더 몰려가다 황청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야기 보내신 카푸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